보시는 이 카톡 단체방은 저희 사회부 서상희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카톡방인데요. 지금 뭐 노승일 부장, 그리고 정유라 씨, 그리고 마필 관리사들 등 이렇게 총 5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 모두 이 카톡방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카톡 내용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막역한 사이, 그러니까 농담을 주고받고 오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할 정도로 농담을 던질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관리사가 그동안 언론에서는 호위무사 아니냐, 그리고 정유라 씨를 매니징하는 그 매니저가 아니냐라는 상당한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독일에서 정유라 씨의 가족이 자주 갔다는 단골 한식당 주인은 이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 씨의 애인인 줄 알았다고도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건데 두 사람의 관계 어디까지였을까요? 직접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그 사람 애인인 줄 아셨어요? 담배도 같이 피우고. 왜냐면 혼자는 안 있잖아요. 남편 같아요. 옆에 그거 같이 안 피우는지 옆에 앉으니까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착해요. 엄청 착해요. 머리도 바르고. 타박도 없고 까다로운 것도 없고 잘해줬어요. 애기한테 좀. 애기한테도 가더라고. 밥 먹으면 또 데리고 가고. 자, 최 변호사님, 저만큼 이렇게 애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마필 관리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인해서 결정적인 어떤 증인으로서 이른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언론 조사에 봤을 때는 현재 어떤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뇌물죄의 참고인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일가의 범인 도피의 어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변호인을 선임을 하거나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속속입국해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풀려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정유라 씨의 사촌 언니 장시호 씨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결국은 풀려나는군요. 언제 풀려납니까? 네, 오늘 자정에 풀려나게 되고요. 12월 8일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1차 구속 시한인 6개월이 만료가 돼서 이제 풀려나는 건데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는 피의자들, 그 공범들 중에서는 사실상 구치소 밖을 나서는 첫 인사가 될 예정입니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검 도움이다, 복덩이다, 사실상 수사가 고비고비 넘을 때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특검의 수사에 상당한 역할을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성격 자체도 부침성이 좋고 사교적이어서 특검 관계자들과 친해졌고 향후에 손편지까지 써서 감사했다 이런 메시지까지 전하기도 했는데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석방되는 의미에는 아마 그 정유라 씨 사촌지간인 정유라 씨와 그 정유라 씨 아들까지 함께 보살피라는 뜻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자정에 이제 장시호 씨가 나온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장시호 씨 하면 특검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에게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구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 복덩이로도 불렸었죠. 구치소 생활 중임에도 넉살 좋은 행동들이 검사들의 마음도 녹였던 걸까요?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했던 장시호 씨의 그간 주요 발언들 묶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셨어요? 왜 개명을 했죠?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 오빠 이름이 승호였습니다. 그래서 호자 돌림으로 승호시호라고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그게 말이 와전돼서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장시호님, 제가 미우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도 그동안 모습에서도 보였지만 좀 넉살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과하게 넉살이 좋다고 했는데요. 특검에 참석했을 때도 조사를 받을 때도 그 특검 사무실 안에 있는 그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먹다가 남은 걸 넣어놓고 이건 다음에 조사받으러 와서 먹겠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사실 오무역 가면서 이재용 뭐 부회장을 만났을 때도 먼저 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검 수사관들이나에게 뭐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부침성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거기다 뭐 결정적인 증언까지 해줬으니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 복덩이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 장시호 씨가 특검 복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쏠쏠한 제보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털털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철두철미한 성격이 숨어 있어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특검의 보통 도우미가 아니고 특급 도우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시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입시와 관련해서 뭐 성적이 공개되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른바 그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러게요. 상당 부분 도움이 됐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블릿 PC가 그걸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이 장시호 씨고 그것에 있어서 이른바 패턴을 통해서 여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도 바로 이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그렇게 그 과거의 기억을 그림처럼 이렇게 그렇죠. 딱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만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력이 있고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 보이는데요. 물론 옆에서 변호인도 상당히 조력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을 위해서건 아니면 지금 밖에 있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건 어쨌든 간에 그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검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일이 석방되는 일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도 지금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고 있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이제 보석이나 이런 걸 청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기소를 함으로써 그것을 원천 봉쇄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와 같이 추가적인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측으로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탄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변호사님, 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품도 하고 그런 모습도 비쳤는데 지난 재판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고 마치 낙서를 하는 듯이 지웠다가 또 지우개 찌꺼기들을 가리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 그런 딴 생각을 한다. 이건 어떻게 봐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한 거의 15년 이상 변호인을 하면서 형사사건을 하면서 옆에 있는 피고인이 재판부의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이 재판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이 일반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다른 일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났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최순실 씨가 있는 것처럼 직접 재판장에게 허락을 얻은 다음에 직접 당신 그럴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이 맞소 아니면은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지 않소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번에 3일 내지 일주일에 4일 정도 재판하는데 그중에 이틀 정도는 사실관계를 증인을 불러서 묻고 그 하루 정도는 서중조사를 하는데 서중조사할 때는 사실 변호인 아니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은 또 반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강병규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 그동안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그린 건지 아니면 그냥 실뭉치를 그린 건지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두고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장에서도 똑같이 낙서를 하기를 갖다 반복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판부를 굉장히 무시하고 권위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번에 새로운 재판부터는 그런 행동이 전부 없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지루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못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운 재판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네, 최명기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권위적인 모습의 반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심 못한 심심한 거에 심심풀이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재판을 꼼꼼히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재판까지 보고서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